자, 해보자. 태연이 네가 아마 경우의 수는 같이 많이 했었죠? 기억나죠? 그때 특강을 통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때 이렇게 배웠었던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 왜? 마스크를 좀 쓰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경우의 수라는 것이 있는데,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중복조합, 그리고 이항정리, 그리고 이항계수의 성질, 이렇게 애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하나씩 유형별로 만났을 때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동영상 보는 학생도 좀 이거 같이 잘 들으시고 필기 잘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일단 글씨가 잘 보일 거야. 좀 크게 제가 쓸 건데 잘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일단 1번을 풀 건데 일단 원순열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순열이 뭐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직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순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7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 여기 5자리에 들어와야 된대, 태어나. 그지? 그럼 처음에 몇 명 중 한 명이 올 수 있죠? 7명 중 한 명이 올 수 있죠. 그러다 몇 명이? 6명.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에 4명. 그 다음에 3명 중 한 명.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7P 5다. 이렇게 이제 불렀었다 이거지. 맞나요? 근데 이런 것도 있었지. 5명이서 여기 나열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태연아. 5, 4, 3, 2, 1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지? 근데 이거를 5P5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5 팩토리얼이라는 형태로도 썼었죠. 맞습니까? 이게 직순열. 그러니까 순서가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순열을 우리가 직순열이라고 불렀었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됐어? 자, 근데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들을 갖다가 원 위에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5명이 있어요. 5명을 5자리에다가 올릴 건데 원 위에다 올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원 위에다 어떻게 올리냐? 공식을 바로 말씀드리면 5에서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을 한다 이런 구조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로 해서 4, 3, 2, 1을 하신 다음에 24가지로 구하시면 된다 이런 맥락입니다. 여기가 괜찮아? 됐죠? 그럼 태연아, 네, 그 1번을 한번 답을 내볼까요? 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얘기했지. 그냥 4팩토리얼 하면 되는데 뭐 문제가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냥 5개를 거기다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거지. 이거하고 이해되시죠? 좋아. 그래서 답 몇 번? 4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됐지? 방금 맥락으로 푸시면은 2번과 3번도 다 푸실 수 있을 건데 2번은 일단 태연이 너한테 맡기고 선생님이 3번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3번에서 되게 오랜만에 되게 맥락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3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림과 같이 최대 6개의 용기에 넣을 수 있는 원형의 실험 기구가 있다. 됐죠? 근데 서로 다른 6개의 용기 A, B, C, D, E, F를 이 실험 기구에 모두 넣을 때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 어떻게 되냐? 자, 이웃이라는 게 나왔어. 이웃이라는 게 나왔거든? 이웃이라는 거는 이렇게 풀기로 했었습니다. 이웃한 거를 묶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간단한 걸로 먼저 연습을 해볼게. A, B, C, D가 이렇게 있어.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B와 C가 이웃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B, C를 이렇게 묶습니다. 됐죠? B, C를 이렇게 묶어요. 그럼 총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지. 됐죠? 그럼 3명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웃을 해서 나열을 일단 이렇게 시킵니다.
3, 2, 1. 이웃을 하면은 총 얘가 하나가 되니까 3개가 돼서 3개를 나열한다로 간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우리 묶음 내에서 나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얘는 묶은 상태로 나열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을 해야 되는데 얘는 묶음 내에서 나열한다는 것을 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시고 거기다 묶음 내에서 2 곱하기 1을 나열해야 된다, 이런 맥락입니다. 됐나요? 느낌 알겠어?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해봐. 거기 밑에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이웃했을 때 이 묶음 나열과 그리고 이제 원순열이라는 것과 요거를 같이 엮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한번 엮어볼게요. 어떻게 엮냐면, 태연아, 혹시 이 파란불이 빨간불로 혹시 바뀌면 알려줘. 지금 파래? 고마워. 아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이크가 건전지 먹는 고래더라고. 이 마이크가 지금 하루에 하나씩 쳐먹어.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다이소 가서 급하게 몇십 개 사왔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 갖고 한 달 쓰는 줄 알았어. 이거 나한테 추천해준 사람이 분명히 오래 간다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그냥 그렇더라고요. 자, 요거를 이제 나열을 시킬 건데 보시죠. 당연히 아무 말이 없으면 5팩토리얼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근데 A와 B가 이웃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묶는 거야. 알았지? 묶으면 나머지까지 합치면 총 몇 개야? 5개지. 괜찮지? 그럼 5명이야. 5명인데 원에다가 나열시키죠. 맞습니까? 그럼 몇 팩토리야? 4팩토리얼 되죠. 왜? 5명을 원에다 나열한다는 건 4팩토리얼 되는 거 맞습니다. 됐나요? 이해되지? 오케이, 좋아. 좋은 태도. 화이팅! 네. 자,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4팩토리얼 되는데 여기다가 묶음 내에서 나열은 곱하기 2가 되죠. 이해했지? 아까 저 문제하고 동일한 맥락이다.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있다면은 바로 원순열이라는 맥락이 유일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직순열이었으면 5팩토리얼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 원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 곱하기 2가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계산을 하면은 얘가 48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괜찮지? 됐나요? 네. 요렇게 푸시면 될 듯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그렇게 되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이라는 맥락이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일단 중복 순열이라는 것은 따로 공식이 없습니다. 따로 공식은 없고요. 그냥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들어간 순열을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부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1, 2, 3, 4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만약에 아무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좋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중복을 허용하겠다라는 말. 중복을 허용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게 넷 중 하나. 됐습니까?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넷 중 하나. 왜? 중복이 허용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어떤 숫자가 왔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또 한 번 올 수 있으니까 넷 중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럼 그 다음도 몇이겠어, 태연아? 똑똑해. 베리 똑똑 곱하기 4가 돼서
결국에 이제 16 곱하기 16이 되면서 256까지가 되면서 이 중복순열은 일반적인 순열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입니다. 괜찮죠? 됐지? 자, 그럼 4번 한번 풀어보자. 4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네. 아, 이거 뭐라고 하는 거지? 답 나왔어? 오케이. 3번. 네.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느낌 아시겠죠? 됐죠? 근데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6번 보시면은 집합 1, 2, 3, 4, 5, 6. 이거에 서로 서인 두 부분 집합 A, B의 순서상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집합의 개수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잘 들어. 여기서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생각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일단 서로 서인 두 부분 집합이 이거인 건 이해되지? 괜찮아?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곳이 A와 B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2가 갈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3이 갈 수 있는 것 두 가지. 그럼 이걸 어떻게 푸시냐면은 1이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 다음도 두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그 다음도 두 가지라는 맥락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얘가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 돼서 이해하죠? 그럼 답이 무엇이에요? 64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됐지? 자, 근데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건데 사실 이제 두 번째 맥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맥락을 좀 내 얘기 좀 잘 들어봐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뭐냐면 봐봐. A라는 애가 지금 거기 보시면 729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해하죠? 네. A라는 애가 여기 6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아시겠어요? A라는 애가 6개 중 하나를 고른다. 됐지? 듣고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6개 중 하나를 고른다. 아, 근데 이건 안 되겠다. 됐지? 왜냐면 A가 1을 가져오면 B라는 애는 더 이상 갖고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느낌 알겠어?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A가 하나를 갖고 왔어. B는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잖아? 됐지? 그럼 여기가 2를 가져왔다 해볼게. 그럼 A는 몇 가지? 넷 중 하나. 괜찮죠? 자, 그럼 여기 3이 왔어. 그럼 B가 또 누구를? B가 셋 중 하나를 가져올 수 있잖아, 태어나. 괜찮지? 그 다음 A가 둘 중 하나, B가 하나 중 하나.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몇이 나오냐면 120, 360, 720까지 나오거든요? 됐나? 근데 일단 720까지는 보기에 있네요. 2번 있지, 그지? 얘는 왜 안 될까? 얘는 답이 아니야. 왜냐면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A와 B가 서로 서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서로 서야 되고 그걸 또 뭐 하면 된대? 서로 서야 되는데 네, 잠시만요. 근데 봐봐. 여기 3이야. 여기 4고 여기 5고 여기 6이야. 됐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맥락을 잠깐 생각을 했을 때
이쪽으로 좀 더 많은 인원이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이쪽으로 좀 더 많은 인원이 가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인원이 3개야.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지금 네가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잠깐만. 자, 네. 계속 다음 시간 수업 때문에 다음 시간 한 명이 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는데 내가 오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갑자기 그것 때문에 내가 수업을 취소할 수는 없고 오늘 수업은 일단 정해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인강을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네요. 예. 아니 이게 웃긴 게 만약에 오늘을 다음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게 그럼 이게 소강 상태로 넘어가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잖아. 이 코로나는 계속 진행될 거고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한 달 동안 학원 수업을 못해. 뭐 이런 입장이라서 이건 뭐 이제 집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일단은 그러네. 물론 오늘 휴강을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원장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셨네. 물론 책임 회피는 아니고.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답은 이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잘 들어봐. 사실 A와 B가 있는데 여기 바깥쪽 있잖아. 태연아, 그지?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보시면 A와 B는 저 친구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죠? 저 친구의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얘가 1, 2고 얘가 4야. 그리고 나머지 3, 5, 6은 그냥 아예 밖에 있어. 이래도 상관없잖아. 내 말 이해되죠? 이렇게 되더라도 A와 B는 서로소가 맞고 이해되죠? A와 B는 서로소가 맞고 네 맥락이 다 맞지 않습니까? 전체 부분집합도 맞고 괜찮지? 네. 그래서 결국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1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도 있지만 바깥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3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스토리 이해되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맞고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하면은 81 곱하기 9라서 729가 맞다 이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정도 좀 해주시죠. 네. 말이 많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중복순열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꼭 풀어오시길 바라고. 알았죠? 지금 여기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학생도 나머지 문제 풀어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제가 좀 약간 정신이 없었네. 학생들이 자꾸 징징대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냐고. 다른 애들은 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징징대? 오늘 지금까지 그냥 수업 잘 했거든요. 아무도 말을 안 해. 물론 마스크는 다 쓰고 왔지만. 근데 왜, 하여튼 뭐 본인의 판단이지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본인의 판단이고 뭔가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좀 나도 잘 모르겠네. 자,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보자. 태연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떤 주제였냐면 이런 주제였어요. 여기 문제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이런 주제입니다. A, B, C, D, E를 나열하면 당연히 5팩토리얼이 맞습니다. 됐죠? 근데 A, B, B를 나열하면 대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5팩토리얼을 하되 A 3개 같으니까 3팩으로 나누고 BB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누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5팩을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눕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됐어? 이게 A, B, B고 그럼 결국에 이런 내용이야. 자, N개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같은 게 P개, Q개, R개 이렇게 있으면 공식 자체가 N팩토리얼을 하지만 P팩토리얼과 Q팩토리얼 그리고 R팩토리얼로 나눈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죠? 할 수 있겠지? 자, 이거 좀 잠깐 정리 좀 해주실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이렇게 풀린다는 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훨씬 화면이 잘 나오네, 확실히. 마스크를 쓰는 게 얼굴 가는 게 나아요, 확실히. 얼굴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얼굴 가는 게 낫네, 확실히.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10번이나 11번 같은 문제는 가형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8번이나 9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할만할 거거든요. 할만할 건데 일단 제가 8번을 한번 보여드리고 태연이 네가 9번을 도전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알았죠? 8번을 볼게. 그러면은 그 긴 기간을 집에 있으면서 밥은 뭐 먹었어? 맛있는 거 좀 시켜 먹었어? 방금도 시켜먹고. 아 진짜? 혼자? 언니랑? 뭐 시켜 먹었어? 어? 왜? 엄마가 해준 거 안 먹고? 아 그래? 돈까스? 어디?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 그냥 시켜 먹었어? 맛있었어? 8번 보겠습니다. 네. 1에서 6까지가 좋았겠다, 맛있었겠다.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을 했으면 좋겠고 홀수 1, 3, 5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대체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태연은 네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요거예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동일하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동일하다는 얘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1, 3, 5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2와 4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같은 것으로 치환해야 된다는 맥락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같은 것으로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얘네를 A로 치환하겠습니다. 알겠죠? 아, 2하고서 두 개니까 AA를 치환하고 1, 3, 5를 BBB로 치환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숫자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태연?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재배치가 됩니다. 얘네를 가지고 저는 배치를 갖다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괜찮지?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저는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그런 공식입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6팩토리얼을 하되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눈다는 맥락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저는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있었는데 얘를 2로 나눠서 약분하면 얘가 60까지가 된다라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정돈이 되셨으면 9번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볼게요. 9번을.
다음 나오셨어요? 못 나왔어? 1번이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자, 9번 한번 볼게요. 흰색 5개. 양 끝에 흰색. 자, 그렇게 흰색을 2개를 배열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가운데에는 7개를 배열하면 되죠? 맞습니까? 2개가 빠지면 8개인가요? 여기 가운데 8개를 배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같은 색 깃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맥락이 됩니다. 여기 흰색과 흰색이라는 것은 그냥 한 가지라는 정리가 되죠. 맞습니까? 한 가지라는 정리가 되고 저는 여기 가운데에다가 몇 개를 갖다가 8개를 깔아 넣을 겁니다. 됐죠? 8개 깔아 넣을 건데 이미 흰색 2개 빠졌기 때문에 흰색 3개랑 그리고 파란색 몇 개? 파란색 5개를 나열하는 버전으로 진행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 저는 얘를 8팩토리얼을 하시고 얘를 3팩과 5팩으로 나누는 버전으로 갑니다. 이렇게 했어? 좋아요. 똑똑해. 베리 똑똑.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얘가 8, 7, 6, 3, 2, 그 약분 얘가 56. 네,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마 10번과 11번이 좀 어렵다고 하실 겁니다. 잘 안 되실 거고요. 일단 좀 노력을 해서 어차피 내용은 이게 답니다. 알겠죠?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답이 나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래. 알았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네. 자, 그럼 이제 최단거리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최단거리 내용은, 그냥 숫자를 써서 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써서. 그지? 그때 그렇게 가르쳤잖아, 선생님이. 그죠? 숫자를 써서 간다.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진행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14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14번을 보여드리고, 태연아, 네가 12번을 한번 해보는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았죠?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당연히 여기를 거칠 수밖에 없고, 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인데, 여기, 됐죠? 여기를 갖다가 거쳐서 진행을 하겠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겠다. 맞죠? 그래서 저는 그냥 숫자를 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태연아,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한 가지 이렇게 써주면 되지. 맞지? 여기 한 가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한 가지가 되겠죠. 됐지? 그럼 이것 또한 한 가지, 이것 또한 한 가지로 쓰고 시작이 됩니다. 괜찮지? 네, 한번 써보시고. 다 썼어? 태연아, 그러면 이게 여기다 2라고 써야겠지? 여기는 3이죠? 여기서 한 가지가 오고 여기서 두 가지가 올라간다. 세 가지로 쓰는 거. 좋았어. 얘 3이, 얘 6이지, 그지?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6가지라고 쓰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PS B로 가는 것만 잘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PS B로 가는 걸 써보겠습니다. PS B로 가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죠?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6가지. 동일한 상황. 당연히 대칭 구조기 때문에 여기도 6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둘을 곱하면 36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12번을 한번 도전을 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다 나왔어요? 몇 가지 나왔어? 그거 나왔어요? 정답. 잘했네. 5번 나온 거 같지?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최단거리까지 잡아봤고,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중복조합, 그리고 이항정리. 이 부분이 이제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어려운데, 이 부분을 좀 극복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중복조합이 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구조잖아요. 일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순서가 있으면 순열이요. 순서가 없으면 조합인데, 맞죠? 네. 근데 이제 이 순서가 있는 것 중에 중복이 허용되면 중복 순열이 되는 것이고, 조합 중에서 중복이 허용되면 중복 조합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맥락입니다. 중복 조합이 된다라는 맥락. 됐죠? 여기서 용어들은 얘는 P를 쓰고요. 얘는 파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결국 아까처럼 그냥 곱하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는 C를 쓰게 되고,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H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중복 조합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5개의 문자가, 3개의 문자가 있었다고, 얘를 C를 들어드릴게요. A, B, C 3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이 나온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3H7로 진행이 될 것이고, 알겠습니까? 3H7. 그럼 3H7을 풀어줘야겠지. 맞죠? 어떻게 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NHR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쨌든 이거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의 종류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한다라는 맥락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NHR이고, 얘를 우리가 푸는 방법은 N 더하기 R에서 1을 뺀 다음에 C에다가 R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몇시 몇인지만 불러주자. 대현. 9. very good. 계산은 9C로 돌려서 하죠? 9 곱하기 8 나누기 2라서 36. 대체. 정돈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돈 좀 부탁드리고, 제가 문제를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다 썼어? 오케이. 응. 아니, 다음 수업을 또 다른 학생이 엄마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휴강을 결정했습니다. 네. 뭐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지. 자, 일단 제가 16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16번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길태한 학생이 15번을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16번 한번 볼게요. 자, 3A
B, C, D, 10.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가 있었는데요. A, B, C, D의 개수가 대체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맥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푸는 내용이고, 솔직히 해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보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A가 뭐 3이면은 B는 뭐 4, 5, 6 중에 나와야 되고, B가 만약에 6이면, 자,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얘가 3이야. 그럼 뭐 얘가 뭐 한 6 정도야. 그럼 C가 뭐 한 7 정도고, 뭐 D가 8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상식적인 그냥 이제 카운팅으로 진행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괜찮으시죠? 네,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해되지? 그래서 얘를 이제 작업을 제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작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얘를 아예 그냥 새로운 생각으로 문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문제 푸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풀지?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가. 잘 봐. 잘 봐. 첫 번째는 A, B, C, D라는 걸 내가 정해줘야 돼. 맞지? A, B, C, D라는 걸 정해줘야 되는데 숫자는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뭔가 설정을 해야 돼. 잘 들어봐. 어떤 설정을 해야 되냐면 얘가 4개고 얘가 8개지. 맞습니까? 4H8 같은 걸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8H4로 가는 게 맞는지를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 말 어때? 괜찮아? 그럼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몇일 것 같아? 뭘 것 같아? 여기서 이거 어떻게 때려줘야 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위, 아래 한번 선택하면 편안하게 좀 해주실래요? 자, 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게. 위가 되면은 A, B, C, D 중에서 8개 뽑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8개 뽑는다는 건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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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다음 B, B, C, D 이렇게 뽑았다 이거지. 상황 알겠어? 그럼 얘를 저기다 끼워 넣어. 뭔가 안 맞아. 이런 상황이야. 근데 8H4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게, 태연아. 8H4는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3, 3, 4, 5가 나오게 되면은 3, 3을 A, B에 꽂고 CD에다가 C에다 4를 D에다 5를 넣으면 돼. 괜찮으세요? 느낌 알겠어? 그래가지고 아니면 또 이것도 괜찮아. 뭐냐면은 만약에 5, 6, 6, 8, 5, 6, 6, 10이 나와. 그럼 5가 A에 B에 6이 C에 6이 D에 10이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8H사가 맞다. 됐지?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15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알겠죠? 15번 좀 부탁드릴게요.
태연스 답이 나올 것 같아? 자, 같이 한번 해석 좀 해보자. 일단 중복조합이 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유형들은 그냥 이제 대략적인 그 뭡니까 몇 가지 써가지고 답을 때릴 수 있어, 태연아. 그지? 하지만 중복조합은 약간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걸 N으로 어떤 걸 R로 해야 될지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래서 얘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얘를 우리가 뚫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알겠지? 됐지? 자, 한번 볼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는가. 자, 1, 2, 3, 4라는 숫자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할 건데 4가 1개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라는 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4가 1개 이하.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4가 1개, 4가 없다. 이 두 가지로 일단 나눠가지고 저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할 겁니다. 괜찮지? 대안 해볼까? 자, 그럼 봐봐. 4가 1개가 된다는 것은 4 하나를 이미 뽑은 것이고 나머지 몇 개만, 4개만 더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태연아 여기 봐봐. 이거를 몇 H 몇이라고 해야 될지만 네가 네 입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좋아. 몇? 이거 맞죠? 4를 제외하면은 숫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3개 종류 중에서 4개를 갖다가 중복을 허용해서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3H4로 가는 게 맞다 이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4가 없다라는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5개를 뽑아야겠죠. 맞습니까? 4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5개를 뽑아야겠죠. 맞지? 몇 개 중에서? 됐죠? 3H5. 괜찮아? 네, 3H5로 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하셔서 얘를 더하는 구조로 하는 게 맞겠죠. 됐지? 돼? 잠깐 쉬었다 할까? 태연아?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표정이 너무 안 좋네. 자,